2020년 8월 14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코로나 전염병 최전선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한 간호사의 사진입니다. 세 아이의 엄마이며 9년 동안 까인타 무니시팔 병원에서 근무한 47세의 테레사 크루즈 간호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지난 7월 22일 사망했습니다. 크루즈의 딸 조이는 8월 10일 까인타 시립병원에 어머니가 근무한 60일간의 위험수당을 1일 500페소씩 3만 페소를 청구했으나 단지 7,265페소를 수령했습니다. 조이는 엄마가 병원에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대가가 이것이냐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조이는 어머니의 사망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진들에 대한 병원과 정부 당국의 무능함이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필리핀 교육부는 2020년 2021학년도의 개학을 8월 24일에서 10월 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는 이것이 학교 개학의 최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연된 시간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개학을 위해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교사연합이 상원에게 개학 연기를 요청했으며 일부 상원이 동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개학을 8월 24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대통령의 최측근인 봉고위원이 10월 연기를 찬성하면서 오늘 오전에는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이 개학 연기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었습니다. 개학을 10여일 앞두고 주관부서가 진행하는 계획을 대통령의 최측근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루 만에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4,002명 확진에 이어 오늘 6,216명이 발생하여 필리핀 확진자 숫자는 총 15만 3,6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3,848명이 발생했으며 깔라바라존 1,016명, 블라칸을 포함한 중부 로선 지역인 지역 3에서 311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사례 중 45%는 3개 도시에서 발생했으며 깔라바라존에서는 라구나, 리잘, 까비떼에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어제 93곳에서 98곳으로 5곳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 중 수도권에서 3,044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인근인 깔라바라존에서 896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14일 이내 발생자는 어제 3,304명에 이어 오늘 4,973명으로 어제보다 증가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6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2,44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8월 사망자는 7명이었으며 7월에 5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5월 1명, 6월 3명, 7월 5명, 8월 7명이 사망했습니다. 회복은 오늘 1,038명이 증가하여 전염병으로부터 회복된 숫자는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까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182만 9,489명으로 어제 2만 1,786명에 비해 4배 증가한 8만 1,555명이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가 인정한 실험실은 PCR 검사 수가 79개, 젠 엑스퍼트 실험실이 1곳 증가하여 27곳으로 총 실험실이 106개가 되었습니다. 어제 2만 1,786명이 검사를 해서 4,002명이 양성 확진되어 확진율이 18.3%였으나 오늘 8만 1,555명이 검사를 실시해 6,216명이 확진되어 확진율이 7.6%입니다. 어제보다 확진율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아 국제공항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지난 13일 필리핀의 입국자는 항공으로만 2,294명이 입국했으며 4,274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254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17만 7,962명 중에 현재까지 11,988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어 확진율은 6.7%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매주 일요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검역이 해제된 숫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지난 7월 30일 자가격리 해제로 인한 회복 숫자를 38,000
75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회복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증 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 전부터 14일 의무격리를 완료하거나 검사를 진행해 회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필리핀 보건부의 회복에 대한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중들의 의구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회복한 숫자는 7월 30일 기준 65,047명의 환자 숫자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만 명이 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대부분이 생산 연령대 또는 노동 인구에서 발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 연령 그룹의 확진자 숫자는 11만 3천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생산 연령대는 20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대를 의미합니다. 20대에서 37,188명, 30대 34,700명, 40대 23,939명, 50대 18,087명으로 전체 14만 7,526명 중 11만 3,914명으로 77%를 차지합니다. 워킹그룹은 직장을 위해 출근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을 감염시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16개 제약회사와 임상실험 및 생산과 관련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하위 실무그룹을 이끌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4개에서 5개의 백신에 대한 3상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의료 종사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인구의 20%를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금연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노동부가 거부했습니다. 벨로 노동부 장관은 기업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담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50만 명에 이르며 연간 소비세로 1,450억 페소의 세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이나 지식을 서비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필리핀 마이크로 기업가 3명 중 1명은 전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염병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기업가의 72%는 벤처기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리핀 응답자의 30%는 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한 이후 자선단체와 수익의 일부를 공유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응답자의 총 76%는 1년 이내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60%는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데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고 51%는 비즈니스를 위한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소셜미디어 및 메신징 앱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필리핀 사회기상청 SWS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 5명 중 4명은 지난 12개월 동안 삶이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응답자의 8%만이 삶이 향상되었으며 12%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마이너스 72%는 37년 조사에서 가장 최악의 숫자입니다. SWS 조사기관은 이전에는 매우 낮음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마이너스 49 이하는 매우 낮음, 마이너스 50 이상은 재앙이라는 표기를 했습니다. 5월 마이너스 78에서 7월 마이너스 72는 모든 지역에서 5월에 비해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필리핀은 재앙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필리핀 국민의 83%가 삶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었습니다. 필리핀 인구위원회는 4월부터 6월까지 잠보안가시에서 10대 임신이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에는 10대 임신이 493건이었으나 2분기에는 628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인구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로 인해 미성년자가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10대 임신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예상이 빗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잠보안고시에 한정한 자료로 다른 지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쌀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입은 소폭 감소하지만 내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필리핀의 올해 쌀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10% 감소한 260만 톤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15% 증가한 30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 중국이 220만 톤의 쌀의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리핀은 최고 수입국에 등재됩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쌀 수입 자유화로 인해 시장에서의 쌀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벨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간호사의 해외 파견에 대해 일부 완화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도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은 기존 계약을 맺은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해외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벨로 장관은 의료진들이 배치될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의료진들에 대한 해외 파견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3일 저녁 남부 다바오시에서 아부사야프의 부지도자인 수스칸이 자수 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스칸은 다른 이슬람 반군의 지도자인 미수아리의 집에 은신해 있다 경찰과 협의를 통해 자수 형식을 빌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스칸과 관련해 살인 및 살인 미수 29건, 납치 5건, 감금 5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아부사야프에 납치됐던 한국인 선장이 87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해 체포되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방이 지연됐던 중국인 포구 근로자 75명을 12일 전세기를 이용해 중국으로 추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쾌존에서 300명의 중국인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75명은 관광객으로서 체류 조건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포구 회사에 근무해 이번에 추방되었다고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중국인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경제범죄로 기소되며 이민국은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재입국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기업 아얄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378억 3천만 페소에서 79%가 감소한 79억 페소로 급감했습니다. 아얄라는 부동산에서 발전에 이르기까지 핵심 사업이 봉쇄에 의한 타격을 받았으며 부동산 개발 부서는 급격한 소득 감소를 기록했으며 은행 부서는 손실 충당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얄라는 수익에 대한 세부 정보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 통합개발을 선도하는 메가월드는 지난해 상반기 89억 페소의 이익에서 금년도 59억 페소로 3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지난해 317억 페소에서 238억 페소로 25% 감소했으며 2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48억 페소에서 21억 페소로 56% 급감했습니다. 후이즈 미스터 박으로 알려진 2015년 필리핀 앙헬레스 청부살인 교사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에 대해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765페소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6원 14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33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동해안에서 어제 발생한 7호 태풍 히고스는 어제 오후에 소멸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2분, 일몰은 6시 19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